아니, 작년엔 분명히 탈락했는데 올해는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네. 이거 진짜 주는 거 맞아? 괜히 신청했다가 다른 혜택 다 끊기는 거 아니야? 2026년 2월, 지금 대한민국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기초연금 대혼란의 시기입니다. 누구는 자산이 10억이 넘는데도 매달 35만 원씩 꼬박꼬박 챙기고, 누구는 국민연금 몇만 원 더 받는다는 이유로 그 귀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깎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단순히 신청하세요 같은 뻔한 소리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초연금 상식 싹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동사무소 직원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대도시에 살면서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딱 한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 10억 아파트인데 당연히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달 나라에서 주는 35만 원을 그냥 땅바닥에 내다버리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통장에 현금 3천만 원만 있어도 바로 탈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정부가 정한 소득인 정액 계산법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마법의 공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20년을 책임질 3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연계감액의 함정. 이걸 피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둘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추적에 걸려 영영 못 받게 될까요? 셋째, 2026년에 새롭게 적용된 이 기준 하나만 알면 작년에 떨어진 분들도 이번 달부터 당장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동네 동사무소 직원보다 기초연금을 더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당장 신청하러 가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정보를 어설프게 알고 신청했다가는 아까운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라 부정수급이라는 무서운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기초연금의 잔인한 진실과 달콤한 혜택, 그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해드립니다. 자, 그럼 실버 한 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소득이 단 몇만 원 높아서 안 됩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듣고 발걸음 돌리셨던 분들, 지금 주목하십시오. 202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바로 247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준으로 나라에서 정한 기초연금 커트라인입니다. 작년엔 이게 228만 원이었거든요. 무려 19만 원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부부 가구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무려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죠. 아니, 기준이 좀 올랐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져? 라고 물으실 텐데 이건 단순한 인상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1961년생 분들이 대거 65세로 진입하면서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분들이 소득도 높고 재산도 많다 보니 그분들을 상위 30%로 밀어내기 위해 합격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겁니다. 쉽게 말해 작년엔 부자 소리 들으며 탈락했던 당신이 올해는 국가가 공인한 연금 수급 대상으로 신분 상승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247만 원이라고 하니까 나는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왜 작년에 떨어졌지?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게 오늘 대본의 핵심이자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기준은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이라는 아주 복잡한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통장에 든 쌈짓돈, 심지어 매달 받는 국민연금까지 이 모든 걸 정부가 자기들만의 특수 계산기에 넣고 돌려서 나온 숫자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올해 이 계산기에 들어가는 공제 혜택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1에서 버는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116만 원으로 올랐고 재산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액도 지역별로 대폭 조정됐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가진 건 그대로인데 나라에서 내 재산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봐주기로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용인에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 국민연금 60만 원 받는데 그럼 나도 올해는 되는 거야? 혹은 통장에 현금 1억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던데 진짜인가? 답답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예스 혹은 노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또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아니면 농어촌이냐에 따라 집값에서 빼주는 금액이 무려 수억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타는 자동차가 3000cc가 넘는지 10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한 달 소득이 0원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300만 원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난도질하고 있을까요? 특히 2026년부터는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망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내가 몰랐던 보험해약 환급금, 자녀 명의로 돌려둔 통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어떻게 효자 노릇을 할지 그 기막힌 계산법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이 65세인데 사는 곳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사느냐, 경기도 용인에 사느냐, 아니면 전남 고흥에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국을 딱 세 부류로 나눕니다. 서울과 광역시 같은 대도시, 경기도나 세종시 같은 중소도시, 그리고 그 외의 농어촌입니다. 2026년 현재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에서 무려 1억 3,500만 원을 일단 빼고 시작합니다. 반면 농어촌은 7,250만 원밖에 안 빼주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대도시에 살면 내 재산이 3억 원대로 계산되는데 시골에 살면 4억 원이 넘는 재산가로 찍힌다는 겁니다. 억울하시죠? 하지만 이게 기초연금법이 정한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특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데 여기도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기초연금 계산할 땐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용인, 수원, 고양 같은 곳은 특례시 대접은 받아도 기초연금법상으로는 여전히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그룹에 묶여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는 집값이 비싸도 공제를 많이 받아서 연금을 받는데 나는 집값이 그보다 싼데도 공제를 적게 받아서 탈락하는 기막힌 상황.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입니다. 나는 내 집도 없으니 무조건 받겠지 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에게 맡긴 그 귀한 전세 보증금, 정부는 이걸 단순한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는데 여기서 또 기상천외한 계산 방식이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5억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면 정부는 이 5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잡을까요? 아니면 영원으로 잡을까요? 여기서 시가표준액과 보정계수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조정되면서 내가 낸 보증금보다 나라에서 계산하는 내 전세 가치가 더 높게 책정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보증금뿐인데 서류상으로는 빌딩 부자로 오해받아 탈락하는 사례들. 자, 내 집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주거 형태가 기초연금을 갉아먹는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금융재산과의 결합입니다. 집값 공제는 많이 받았는데 통장에 든 노후 자금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면? 혹은 반대로 집값이 비싸서 포기했는데 이것 하나만 증명하면 바로 통과될 수 있다면? 그 반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재산과 부채의 마법편으로 넘어가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내 집은 부채가 끼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되나? 자녀 명의 아파트에 얹혀 사는데 이것도 내 재산인가? 그 복잡한 속사정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집 살 때 은행 빚을 3억이나 냈어. 내 집이 8억이라지만 실제 내 돈은 5억 뿐인데 왜 나라에서는 나를 8억 부자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여러분의 빚을 일부 인정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빚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뒷목 잡는 상황이 발생하죠. 여러분이 친구에게 빌린 돈, 개인 간에 차용증 쓰고 빌린 돈,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0원 처리됩니다. 오로지 금융기관에서 빌린 공식적인 빚만 인정해 주는데 이것도 100%다 빼주는 게 아닙니다. 자, 더 무서운 건 금융자산입니다. 집은 공시지가라고 해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봐주기도 하죠? 그런데 현금은 다릅니다. 통장에 든 1,000만 원은 정직하게 1,000만 원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아니, 오히려 더 무섭게 계산됩니다. 나는 주식 안 해, 보험도 옛날에 다 들었어 하시는 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암보험, 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나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인데 정부는 이걸 여러분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으로 계산합니다. 심지어 요즘 손주들 용돈 주려고 주식 조금 사두신 분들, 그 주식이 올랐다면 축하할 일이 아니라 기초연금 탈락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조사관들은 여러분의 증권 계좌 잔고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벌써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당장 내일 은행 가서 현금 다 뽑아서 장롱 밑에 숨겨두면 재산이 영원히 되겠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이 갑자기 인출한 그 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미인출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한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증명 못하는 돈은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여러분의 재산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빚은 빚대로 인정받고 현금은 현금대로 안전하게 지키면서
기초연금 합격권 안으로 들어가는 마법의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도입된 금융소득 공제 20만 원의 비밀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은 매달 받는 연금 액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체 그 마법의 구간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34만 원 전액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단돈 3만 원만 받게 되는 걸까요?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 조사를 다 통과했는데도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주범. 바로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의 실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없는 살림의 쪽에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신 분들, 이제 노후에 보상 좀 받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연금인데 왜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깎아? 라고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걸 부르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을 한 달에 약 52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 긴장하셔야 합니다. 내가 낸 돈으로 정당하게 받는 연금액이 조금 올랐을 뿐인데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은 반토막이 나거나 심지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 35만 원을 온전히 다 가져가는데 평생 고생해서 국민연금 70에서 80만 원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1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두 연금을 합쳐보니 연금 안 낸 사람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거면 내가 왜 국민연금을 냈나라며 통곡하시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전국 동사무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왜 이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형평성의 논리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예산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영리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돕니다. 야, 국민연금 추납 추가 납부하지 마라. 그거 해봤자 기초연금만 깎인다. 차라리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거나 한꺼번에 땡겨받는 게 이득이다.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함정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셔야 할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연금 수령자가 다 깎이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는 분들, 그리고 저것을 선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을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 마법의 예외 조항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통장 잔고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장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살 때는 괜찮았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나라에서 또 돈을 떼어갑니다. 이름하여 부부감액.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 왜 정부는 우리를 벌주는 것처럼 연금을 깎아버리는 걸까요?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부가 내놓은 충격적인 답변, 그리고 부부감액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틈새 전략.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펼쳐 보이기 전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옛말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앞에서만큼은 이 말이 참 야속하게 들립니다. 혼자 살면 35만 원을 다 주는데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연금에서 무려 20%를 떼어갑니다. 아니, 둘이 살면 쌀값도 더 들고 공과금도 더 나오는데 왜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깎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둘이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니까 그만큼 덜 줘도 된다는 거죠. 이걸 이름하여 부부감액제도라고 부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서류상으로만 헤어지면 안 되냐는 문의가 빗발치는 겁니다. 부부가 각각 35만 원씩 받으면 70만 원인데 같이 살면 56만 원밖에 안 되니 매달 14만 원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168만 원, 10년이면 16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남남이면 되겠지 하고 주소지만 옮겨두셨다가 나중에 위장 이혼이나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그동안 받은 돈을 이자까지 쳐서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남편은 재산이 많아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 나만 따로 신청하면 35만 원 다 받을 수 있겠지?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신청하든 같이 신청하든 배우자가 살아만 있다면 정부는 무조건 여러분을 부부가구로 묶어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0원이라도 배우자가 연금을 한 푼도 안 받아도 일단 부부라면 20%를 깎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잔인한 20%의 칼날을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딱 몇 가지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사실상 남남처럼 살고 있다면,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해 장기 요양시설에 계신다면, 혹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특별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자,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재산 기준도 까다롭고 국민연금 받으면 깎이고 부부라고 또 깎이면 대체 누가 35만 원을 온전히 다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을 선택합니다. 바로 내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겨주는 증여입니다. 내 명의로 된 집만 없으면 연금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어르신, 잠깐만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에게 집을 넘겨주는 그 순간 기초연금은커녕 노후 파산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자식에게 준 돈을 과연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된 재산만 없으면 기초연금 35만 원 무조건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일찌감치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거나 땅 증여하신 분들 지금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그날부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그 재산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계산됩니다. 아니, 이미 등기까지 다 넘겼고 내 이름으로 된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정부에는 기타 증여 재산이라는 아주 무서운 장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판 게 아니라 공짜로 넘겨준 재산은 나라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의 재산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영원히 여러분 재산으로 잡는 건 아닙니다. 정부도 양심은 있죠. 매달 여러분이 생활비로 썼을 법한 금액을 조금씩 차감해 줍니다. 이걸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자식에게 줬다면 매달 일정 금액 2026년 기준 가구별 차등만큼을 그 5억 원에서 깎아 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아십니까? 5억 원이 0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은 10년 넘게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연금 35만 원 받으려다 자식에게 집만 주고
정작 본인은 한 푼도 못 받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분들이 실제로 허다합니다. 집은 기록에 남으니까 안 되고 그럼 통장에 있는 현금 12억을 자식에게 몰래 주면 어떨까? 이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인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갑자기 거액이 빠져나갔다면 조사관은 반드시 묻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쓰셨습니까? 병원비 영수증이나 생활비 증빙이 안 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증여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자식에게 몰래 준 그 현금이 오히려 여러분의 기초연금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증여보다 더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집 다 주고 자식 아파트에 같이 사는데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탈락이야?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기막힌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일정 금액 이상의 비싼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에 공짜로 사는 여러분은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받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당합니다. 내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안 들어왔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고소득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재산도 안 돼, 증여도 안 돼, 자식 집에 사는 것도 안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촘촘한 그물망 사이에도 합법적인 탈출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라가 장려하는 이 방법으로 재산을 돌리면 즉시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더라도 이 서류 하나만 제대로 써두면 증여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새롭게 바뀐 거주지 예외 조항을 활용하면 비싼 자녀 집에 살아도 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34만 9,700원을 꽂아줄 마법의 설계도 그 1급 기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전 전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서 고민인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가장 큰 구원투수, 바로 주택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주택연금은 내 집 담보로 연금 받는 건데 그게 기초연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주택연금은 단순히 노후 자금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다이어트 시켜주는 기가 막힌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정부는 여러분의 집값에서 연금으로 받을 예상 총액을 일종의 부채비로 인정해 줍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은행 빚은 재산에서 빼준다고 했죠? 주택연금이 바로 그 강력한 합법적 부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아파트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던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값이 5억 원대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주택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소위 더블연금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가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입 타이밍과 평가 방식을 모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책은 더 놀랍습니다.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인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때 여러분이 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서 무려 116만 원을 일단 빼고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또 깎아줍니다. 쉽게 말해 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정부 계산기에는 13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도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독소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빼주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이 엄청난 혜택을 단 1원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근로인지 사업인지에 따라 기초연금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이 한 끗 차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비책,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낭패 보신 분들 많습니다.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넘는 차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차 한 대 때문에 여러분의 소득인 정액의 매달 차값 전체가 합산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넘은 똥차 하나가 여러분에게 기초연금 35만 원을 가져다 주는 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모든 정보가 하나로 모입니다. 주택연금으로 재산을 줄이고 근로소득 공제로 소득을 숨기고 자동차의 비밀로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법. 과연 여러분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이번 달 25일에 당당하게 34만 9,700원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최종 체크리스트와 신청 시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마법의 멘트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답답하셨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3대 최종 체크리스트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주민센터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화면 캡처하실 준비하세요. 화면 자막 2026 기초연금 내 돈 찾기 체크리스트 1. 작년 탈락자 2025년에 소득인 정액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사이로 아깝게 떨어졌는가? 올해 커트라인은 247만 원. 2. 부채 재평가 최근 1년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했는가? 3. 자동차의 변화 내가 타던 3000cc 이상 차량이 올해로 딱 출고 10년이 되었는가? 자, 체크하셨나요? 이 중 하나라도 예가 있다면 여러분의 통장에는 매달 34만 9,700원이 꽂힐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공무원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그냥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만 하지 마세요. 공무원은 바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꼼꼼히 깎아줄 시간을 내주지 않죠. 그때 여러분이 던져야 할 마법의 멘트는 바로 이겁니다. 마법의 멘트. 담당자님, 제가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고 싶은데 제 재산에서 자연적 소비 금액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이 문장이 왜 마법이냐고요? 첫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번에 설령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날 나라에서 먼저 연락을 줍니다. 둘째, 자연적 소비 금액을 언급하는 순간 공무원은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충 검토하면 안 되겠네 하고 여러분의 과거 증여, 재산이나 생활비 차감 내역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시혜적으로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궈온 어르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복잡하다고, 귀찮다고, 혹은 자존심 상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전략들이 여러분의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귀한 정보를 아직 모르고 계실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돈이 되는 시니어 정보를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실버 한 줄이었습니다.